자, 오늘은 59차시 교과서 148쪽에서 151쪽에 해당하는 요 전반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반사 부분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요 3단원 그 로마자 3단원 있죠? 요 전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요 전반사 부분이 좀 가장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파동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한 광통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인데요. 우선 이 전반사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부 반사의 줄임말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전부 반사 줄여서 전반사. 자,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을 입사시킵니다. 실제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보면 입사각이 점점 커지죠. 법선과 이루는 각이. 근데 입사각이 커지면은 지난 시간에 그 굴절의 법칙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V1분의 사인 세타1은 적어볼까요?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였죠. 근데 매질 1과 매질 2,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과 공기죠. 자, 물과 공기가 딱 정해지면 물에서의 빛의 속력하고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은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요 세타1이 크면 클수록 사인 세타1이 커질 거고요. 그럼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사인 세타2가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굴절각인 세타2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 입사각 세타1이 더 커지면은 굴절각 요 세타2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요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굴절, 일부는 반사. 보통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입사한 빛이 100이면은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가 굴절을 하면 30은 반사를 해야 돼요.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근데 입사각이 커지면 이제 반사가 커지고 굴절각도 커집니다. 근데 요렇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박스를 한번 쳐볼까요? 항상 그 전반사와 관계된 문제는 요 상황을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 있죠? 여기가 또 세타 C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얘를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이 임계각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 굴절각은 90도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얘가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근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요, 굴절각이 90도보다 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법선과 이루는 각의 최대값이 90도거든요. 그 수학적으로 보아도 만약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사인 세타2가 1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2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세타2에 대한 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자연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굴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굴절의 법칙을 썼을 때 굴절각에 대한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부 반사합니다. 신기하죠? 자연의 수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의 법칙에서 굴절각에 대한 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굴절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반사된다라고 해서 전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전반사가 되려면 임계각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계각보다 더 커야지 전반사가 됩니다. 제가 이 상황을 항상 상상해라 그랬죠. 전반사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보면 자 보세요. 인계각하고 90도 중에서 누가 더 커요? 무조건 90도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법선과 이루는 각의 최대값이 9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지만 인계각이 존재할 수 있고 전반사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VIP네. 어제도 왔는데 자주 오네. 그 가진 게 많아서 나눠주려고 하는 학생 아니야. 나중에 그 성공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줘. 네, 나중에 연락이 닿는 드리겠습니다. 내가 연락처 남겨놓을게.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인계각하고 90도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굴절률로 치면은 거꾸로죠. 이렇게 되어야지 인계각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굴절의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굴절률을 써가지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N1의 사인 임계각은 이때 좀 입사각이 임계각이죠. 그리고 N1은 지금 물에서의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에서의 굴절률을 N2라고 할게요. N2의 굴절각이 지금은 90도죠. 그래서 사인 90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인 90도가 얼마예요? 1이죠. 1이기 때문에 요 임계각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 사인 임계각은 N1분의 N2가 되고요. N1은 V1분의 C, N2는 V2분의 C이기 때문에 속력으로 비교하면 첨자가 바뀌죠. 이거는 V2분의 V1이 됩니다. 근데 사인 값이 존재할 조건이라는 게 얘가 1보다 작아야지 임계각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조건이 보면 결국에 이제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분모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굴절리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지 인계각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지 전반사가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전반사가 된다라는 것은 요 범위가, 그러니까 이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범위가 전반사가 되는 범위예요. 전반사가 되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전반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인계각이 크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인계각이 작다라는 겁니다. 인계각이 작아야지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입사각이 커도 전반사가 돼버린다는 거죠, 쉽게.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다가 하나 적어 놓을게요. 전반사가 잘 될 조건. 근데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저는 뭐라고 쓰냐면 전반사가 잘 될 조건에서 전반사 굿 이렇게 했습니다. 전반사가 잘 될 조건이라는 것은 인계각으로 치면 인계각이 어떻다? 작다입니다. 그래서 인계각이 작은 게 전반사가 잘 될 조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 매질에서의 속력 차이가 클 때입니다. 상대적으로 속력의 차이가 더 심할 때 90도하고 인계각이 작을수록 90도하고 인계각 사이의 각도의 차이가 크죠. 그 말은 이제 속도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굴절률 차이도 어떻다? 율 차이도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력 차이가 큰 게 결국에 굴절률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전반사가 잘 될 조건은
결국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인계각이 작을 조건이고요. 그 말은 인계각하고 90도 사이의 각도 차이가 크다. 즉 속력의 차이가 크다. 굴절률의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입사해야 되고요. 즉 굴절률이 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입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야지 최종적으로 전반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굴절 전반사 하면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직각 프리즘 요 같은 게 이제 그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인계각이 45도보다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 법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입사각이 45도죠. 근데 인계각이 45도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이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거울을 쓰지 않고 프리즘을 쓰는 이유가 거울보다 반사율이 더 좋기 때문에 100% 반사를 하니까. 거울도 100% 반사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즘을 이용하면 이제 그 광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보여준 거죠. 이렇게 빛을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굴절하는 빛이 없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 순간에 보면 요 반사하는 빛이 갑자기 세집니다. 실험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실제 실험을 나중에 해볼 거예요. 요거를. 그리고 이게 요런 전반사를 이용하는 게 이제 강섬유라든지 내시경, 쌍안경에 있는 프리즘 이런 것들인데, 요 강섬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요 강섬유는 일단 코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클레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코어고요. 그 코어를 원통형으로 감싸고 있는 부분이 클레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의 단면을 표현한 거고요. 그럼 얘가 이제 전반사 되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전반사 된다라는 것은 제가 법선을 하나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법선입니다.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선이죠. 그러면 요게 지금 입사각이고요. 굴절각은 없는 상태예요. 전반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 각도는 인계각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계각인 상황을 덧붙여서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이 인계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어하고 클레딩을 비교해 보면, 자, 코어에서의 속력을 V1, 클레딩에서의 속력을 V2라고 하면 코어 임계각, 클레딩 90도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속력이 더 빨라요? 각도가 큰 클레딩 쪽이 빛의 속력이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 되고, 굴절률로 치면 굴절률이 크고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코어는요, 그냥 굴절률이 굉장히 크고 투명한 물질로 만들어진다 라는 걸 하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느릴수록 유리합니다. 투명하고요. 그래서 코어로 쓰이는 물질은 얼마나 투명하냐 하면 맑은 물보다도 투명해요. 물이 아무리 맑아도요, 한 10m 이상 밑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어로 쓰이는 요 물질 같은 경우에는 100m 깊이까지도 보일 정도로 투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투명한 것에 의해서 손실되는 빛도 줄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구부러지더라도 요 코어하고 클레딩의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반사에 의해서 손실되는 빛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빛 손실 없이 긴 거리를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의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클레딩하고 굴절률 차이가 커서 인계각이 작아지면 조금만 입사각이 커도 전반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사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니까 얘가 꽤 많이 구부러져도 전반사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통신은 지금은 이제 광통신이요. 거의 대부분 이 광통신이죠. 제가 10년 전에 요 중앙고 앞에 저희 태화강변에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예. 10년 전, 15년 전이네요. 이제는 많이 오래됐네. 그때 신기한 게 제가 인터넷을 이제 개설하려고 이제 기사님을 불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광 케이블이 그 원룸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뎀이 2개가 있었어요. 그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 모뎀이 있고 그 전기 신호를 다시 이제 그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게 있어서 강섬유가 집까지 이렇게 들어온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그 시대가 한참 됐죠. 그래서 이제 전기 신호를 이제 빛 신호로 바꿔서 정보를 그 빛 신호에 담아서 광섬유를 통해 보냅니다. 이때 쓰이는 빛은 참고로 여러분 이게 간혹 나오더라고요. 적외선을 씁니다. 그래서 광섬유를 통해서 이제 수신기에는 이제 그 빛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수신자가 전기 신호로 정보를 받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터넷이 빠른 이유가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태평양을 가르는 해저 광 케이블이 있어요. 바다 밑에 실제로 이 광 케이블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선으로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무선으로 광 케이블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통신의 장점은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전송 가능합니다. 이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 대상은 뭐냐면 전선을 통해서 도선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기 신호 자체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 비해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강섬유는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닥을 일단 뭉쳐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닥 안에서도 그 적외선도 진동수와 파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동수가 다른 빛들에다가 서로 다른 신호를 동시에 담아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신호를 동시다발적으로 담아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 멀리 전송이 가능하고요. 단점은 일단 설치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해저에 광 케이블 깔려면은 해저 바닥에 뭐 파고 묶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중에 그 상어가 씹어 먹기라도 한번 해봐봐. 그러면 그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어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어 붙이는 게 구리 도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복 벗겨가지고 베베 꼬아갖고 전기 탭으로 감으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요 광 케이블 접속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광 케이블 접속은 저는 실제로 해봤어요. 2004년도에 제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인가 6주간 기억이 안 나네요. 훈련을 받고 이제 보직을 받아요. 이제 첫 훈련을 받고 나면 보직을 전 좀 특이한 걸 받았어요. 정보통신망 운영병. 대한민국 제1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교육을 받은 기수 1기예요. 그래서 그 후반기 교육을 어디 받으러 갔냐면 그 대전에 육군 통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통신학교. 거기에 이제 3주간 후반기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군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반기 교육이니까 다 동기생들이에요. 상하 관계가 없죠. 동기생들이고 하루 일과가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나서 밥 먹고요. 등교를 합니다. 가방을 메고요. 등교를 해요. 학교잖아요, 학교. 그래서 등교를 하면 똑같습니다. 한 교시가 50분이에요. 그래서 4교시하고 밥 먹고 7교시까지 수업 듣고 하교하는 거예요. 하교하고 나면 자유시간이에요. 그 수업 때마다 이제 군인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은 뭐냐면 수업을 하는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인 같지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교수님 같고 그냥 선생님 같아요. 그때 했던 실습 중에 하나가 광 케이블을 붙이는 실습을 했었어요. 굉장히 귀한 실습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업체에서 그 광 케이블을 접속시키는 그 기계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대요. 되게 정교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이었는데 그 기기 자체가 한 2천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그 기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광 케이블이 이어붙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이게 바이스라면 모르죠.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장치 해가지고 얘를 자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깨끗하게 자르는 거죠. 자른 다음에 그거를 탁 맞닿게 해요. 맞닿게 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열을 가합니다. 그럼 얘가 순간적으로 녹았다가 굳으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작업을 실제로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똑같이 그 도선 연결하는 실습도 했거든요. 연결하는 거는 그냥 해가지고 꼬은 다음에 전기 테이프 감으면 돼요. 물론 꼬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이게 복구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간혹가다 길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는 강 케이블이 매설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편말 적혀 있는 데 있죠. 그런데 공사할 때 함부로 파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예. 저희 집도 한번 그 에어컨 때문에 벽에 구멍 뚫다가 강 케이블 끊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방은 이제 인터넷이 유선은 안 되는 거거든. 다행히 이제 도선을 안 끊고 강 케이블만 끊어가지고 예, 그거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반사 영상인데요. 이제 수족관에 물고기 수면에 비쳐 보이는 거. 우리 집도 거북이 키우는데 거북이도 이렇게 보면 어떤 각도에서 보면 막 수면의 전반사에서 여러 마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요거 이제 크리즘, 레이저 물줄기. 옛날에 제가 또 이게 시범 실험으로 많이 했던 건데 구멍 뚫어서 물줄기 이렇게 보낸 다음에 레이저를 쏘면 얘가 요 사이에서 전반사 하면서 가서 손바닥을 여기 갖다 대면 레이저 빛이 손바닥에 이렇게 보여요. 예, 그런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동아리 때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멍만 예쁘게 동그랗게 뚫으면 물줄기가 잘 나와가지고 실험이 잘 됩니다. 근데 송곳으로 대충 이상하게 뚫으면 실험이 잘 안 돼요. 예. 송곳을 이제 불에 달궈가지고 이렇게 샥 녹이면서 이렇게 예쁘게 뚫는 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문제 한 2개 풀어보고 실험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022년 11월 수능 1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매질 A에서 원형 매질 B에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한 단색광 P가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 임계각 세타 C로 입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C에서 B로 입사한 P가 B와 A의 경계면에서 굴절각 세타2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여기 임계각인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 빛의 경로를 연장선으로 한번 그려 놓을게요. 그럼 얘는 이제 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지금 90도인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 보세요. 요런 게 나오면 여러분 좀 기하학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요 법선을 연장해 보면 어디에 만나게 돼요, 얘가? 원의 중심에서 만나게 되죠. 법선을 연장하면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길이가 같죠?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이니까 요거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도도 세타 C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면 얘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볼게요. 기억.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했는데요. A하고 B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세타1하고 세타 C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여기 보면 얘의 연장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요 선하고 요 선을 비교해 보면 얘의 막꼭지각이 요 각이잖아요. 이게 세타1이죠. 약간 이게 기하학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세타1이죠. 그럼 세타 C하고 세타1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큽니까? 세타1이 더 크죠.
그러면 여기 A에서의 속력하고요. 이게 매질 A죠 지금. 그리고 B에서의 속력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예. 각도가 더 큰 쪽이 속력이 빠르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람다 AF고요. 이게 람다 BF입니다. F는 제가 똑같이 쓴 이유가 파원에서 한번 결정되면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장이 누가 더 길다라고 볼 수 있어요. A가 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지식들이 다 필요하죠. 예. 그래서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니온 보면 세타1보다 세타2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자 보세요. 지금 가하고 나에서요. 매질의 조합이 같잖아요. A, B, C. 여기도 A, B, C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사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요 C에서 90도로 입사시키면은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얘는 입사각이 90도보다 어때요? 90도보다 작죠? 그러면 요 각도는 인계각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럼 요 각도가 인계각보다 작다라는 것은 요 각도가 세타1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입사각이 인계각 여기서의 인가각일 때 여기가 세타1이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보다 여기 입사각이 작으면 여기 굴절각도 그 상황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1하고 세타2를 비교해 보면은 세타2가 세타1보다 작으니까 세타2가 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A와 B 사이의 인계각은 세타 C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A하고 B 사이에 자 보세요. 자, 이 각도에서는 굴절각이 존재해요. 근데 똑같은 각도에서 얘는 전반사를 했죠. 그러면 A하고 B, B하고 C 사이 중에서 어느 사이가 더 전반사가 더 잘 될 조건이에요. A하고 B, B하고 C 중에서 얘가 더 전반사가 잘 될 조건이죠. 전반사가 다 잘 될 조건이라는 건 여기서의 인계각이 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쓰세요. 이게 왜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전반사가 잘 된다, 인계각이 작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쓰십시오. 그럼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 봅시다. A, B 사이의 인계각은 전반사가 더 잘 안 될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B, C 사이의 인계각보다 인계각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디귿과 같은 문장이 나왔을 때 헷갈리거든요. 되게 애들이 많이 틀려요. 한번 거꾸로 생각하면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메모하면서 이렇게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뜨거 해야 되겠죠? 작년 수능 2023년 11월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비슷한 실험을 해볼 건데요. 반원형 매질 ABC를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원형 매질로 실험을 하지 않고 그냥 반원형 물통에 물을 담아서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할 수는 없겠죠. 비슷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 물에다가 설탕을 타거나 소금을 타서 농도를 달리하면 굴절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뭐 비교해서 실험할 수 딸꾹질 나올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반원형 매질을 서로 붙여놓고 단색광 P의 입사각 I를 변화시키면서 굴절각 R을 측정하여 sin R 값을 sin I 값에 대해서 따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그리고 뭐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요 상황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1에서는요. 잘 보면 여기 R이 지금 굴절각이거든요. 요 R 있죠, R. I가 지금 입사각이고 요 R이 굴절각입니다. 근데 1의 실험에서는 요 sin R이 1인 경우가 있죠. 그럼 sin R이 1인 경우가 결국에 굴절각이 90도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1에서
요 I가 입사각이니까 이 순간이 굴절각이 90도일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요 각도가 이때 I가 뭐가 되겠어요? 인계각이 되는 거예요. 인계각. 그 말은 저 1에서는요 인계각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계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1에서는 인계각 90도예요. 인계각 90도. 그러니까 90도가 무조건 크잖아요. 90도가. 그렇기 때문에 A에서의 속력하고 B에서의 속력을 비교해 보면 90도 쪽이 더 커요. 인계각 90도니까. 그 반면에 B하고 C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B하고 C 비교해 보면요. 자, 사인 I가 1일 때, 그러니까 입사각이 90도일 때도 굴절각에 해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얘는 요 입사하는 쪽이 각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입사하는 쪽이. 그렇기 때문에 입사하는 쪽이 각도가 더 크니까 입사하는 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가 B보다 속력이 느리니까 굴절률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P의 속력은 B가 C보다 작다. 이것도 어렵잖아요. 이거 2에서만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오히려 크죠? 큽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요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을 보면 1에서 sin I0가 0.75인 입사각 I0로 P를 입사시키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0.75인 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0.5고 여기가 0.1입니다. 그러면 0.75인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 요 지점이죠. 여기가 0.75인 지점입니다. 그럼 얘는 인계각보다 각도가 큰 상황이죠. 인계각보다 각도가 더 큰 상황이니까 굴절각에 대한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전부 반사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하나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기울기의 의미를 좀 한번 보충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에서 요게 이제 어째 보면은 조금 잘 안 물어봤던 새로운 유형으로 또 수능에서 물어봤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기울기를 한번 보면 기울기는 sin I 분의 sin R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굴절의 법칙을 한번 써보면 V1분의 sin I는 V2분의 sin 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인 sin I분의 sin R은 결국에 V1분의 V2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이제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1이면은 매질이 같은 거예요. 두 매질이 속력이. 근데 기울기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분자가 더 크니까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니까 인계각이 존재할 조건인 거고요. 전반사가 가능한 조건이고,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은 이제 그 분모가 큰 상황이죠. 그럼 속력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가니까 전반사를 할 수 없는, 인계각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전반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고, 얘는 전반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고, 여기는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는 조건이고, 속력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가는 조건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실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 실험은 제가 지금 결제를 올려놨는데요. 전반 그 프리즘 이제 그 교장 선생님께서 결제를 해주시면 할 수 있는 실험이고, 결제를 안 해주시면은 못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프리즘이 이제 그 과학 교구사에서 파는 플라스틱 프리즘으로는 실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싸구려거든요. 아크릴로 되어 있는, 투명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8,000얼마짜리 이런 건 안 돼가지고 유리로 되어 있는, 이건 고등학생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유리로 된 프리즘으로도 다치지 않고 실험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한 25,000원 정도 하는데
그걸 12개 주문해놨어요. 조별 실험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허락을 해주셔야지 살 수가 있고 허락을 안 해주시면 이제 실험을 못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하리보 젤리 대신에 요거 곰 모양으로 3D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A하고 B를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우리가 쳐다볼 거예요. 쳐다보면 요 빨간색 곰하고 요 주황색 곰 중에 누가 보일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 대상이 보인다라는 것은 그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요, 요 반사한 빛이 요렇게 가버려요. 꺾여가지고. 근데 여기서 반사된 빛은 여기서 전반사 해서 여기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요거는 좀 질이 안 좋은 그 아크릴로 된 프리즘입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이 빨간색이 보이죠? 이쪽 편에 있었던 여기 이제 전반사에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개를 이렇게 맞다 놓고 하면 마찬가지로 얘는 안 보이고 얘가 여기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전반사에서 보일 거예요. 실제로 좀 보면 그럼 여기서 둘 중에 여기서 쳐다보면은 둘 중에 뭐가 보이겠어요? 여기 보이겠죠? 그래서 맞는지 한번 보면 희미하게 보이죠, 되게. 이게 싸구려라서 그래. 투명도 자체가 안 좋아서 그래.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근데 제가 주문한 거는 이제 유리로 된 투명한 프리즘 사주셔야 될 텐데. 세 개로 하면 이제 진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세 개로 하면 눈으로는 잘 안 보이고 카메라가 좀 더 성능이 좋더라고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어렴풋이 보이더라고. 세 개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전반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된 다음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자체가 투명하면 뒤에 잘 보이는데 투명하지 않으면은 이제 투명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보입니까? 여기 보면 붉으스름한 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조별로 두 개를 준비를 일단 주문을 해놨는데 만약에 오게 되면 이 실험도 같이 할 건데 그러면 요까지는 조별로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옆조랑 좀 협업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조가 좀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이게 세 개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합치면은 네 개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개까지 보일런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다음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커버 글라스가 학교에 많이 있거든요. 요거는 싸서 할 수 있는데 요 이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요. 쿵푸 팬더. 그 쿵푸 팬더의 팬더를 가져왔는데 여기 한번 실험 먼저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커버 글라스를 한 100장 정도 이렇게 겹치면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해보면 안 보이죠 잘. 흐릿하게 거의 안 보이죠. 근데 이걸 신기하게 이거를 90도 돌려가지고 보면 요 팬더 얼굴이 보입니다. 또 많이도 쌌네. 진짜 거의 안 보이죠 이제. 안 보이는데 자 얘를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90도로 돌릴 거예요. 90도로 돌리면 보이죠? 이걸 직접 해볼 겁니다. 이렇게 막 돌리면은 그 얼굴이 따라 움직입니다. 신기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리가 자 이거는 이제 아까 그냥 바로 쌓은 거예요. 바로 쌓으면 얘가 이제 전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일부 반사, 일부 투과, 일부 반사, 일부 굴절, 일부 반사, 일부 투과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점점 투과되는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흐릿해지는 거예요.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근데 이걸 옆으로 세우면 이 각각의 그 커버 글라스에서 전반사가 되어서 빛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여가지고 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울여도 전반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전반사와 관련된 현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해볼 수가 있고요.
요 실험은 이제 허락이 되면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실험할 때 한꺼번에 같이 실험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